울릉도에 공항을 짓는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상식의 영역을 벗어난 도전이었다. 사방이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이고 평지가 거의 없는 섬, 연중 강풍과 짙은 안개가 반복되는 기상 조건, 그리고 동해 한가운데라는 지리적 고립성은 공항 건설이라는 단어 자체를 쉽게 꺼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어진 교통 고립, 응급 환자 이송의 한계, 물류 비용 문제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다. 울릉도에는 공항이 필요했고 다른 선택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공간이었다. 섬 내부에는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주로, 길이를 확보할 평지가 없었다. 산을 깎는 방식은 환경 훼손과 안전성 문제로 곧바로 한계에 부딪혔다. 결국 선택된 해법은 바다를 메우는 방식이었다. 울릉공항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세워지는 공항으로 설계되었고 이 순간부터 사업의 성격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고난도 해양 토목 프로젝트로 바뀌었다. 울릉공항의 핵심은 활주로다. 길이 약 1200m 수준의 활주로를 동해의 거센 파도를 견디는 구조물 위에 올려야 했다. 이를 위해 적용된 방식이 케이슨 공법이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해 인공지반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세계적으로도 적용 사례가 극히 제한적인 고난도 기술이다. 수심, 파랑, 조류, 해저 지반 상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고 단 하나의 계산 오류도 전체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공항이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울릉공항은 공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해의 환경 조건을 상대로 한 대형 실험에 가깝다. 공사 초기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파도가 높은 날에는 작업 자체가 중단되었고 케이슨 하나를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기 위해 수주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반복됐다. 공정은 느렸고 비용은 계속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멈추지 않았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헬기에 의존해야 했고 기상이 나쁘면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관광객 유입은 항상 날씨에 발목이 잡혔고 물류는 시간과 비용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했다. 공항은 울릉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로 인식되었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든다는 결정은 그래서 일종의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막대한 비용과 환경 논란만 남는다. 성공하면 울릉도의 미래가 바뀐다. 이 극단적인 선택 위에서 울릉공항은 지금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공항의 외형이 완성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다. 과연 이 공항은 개항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완공 이후에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가? 울릉공항 건설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단순히 바다를 메운다는 사실에 있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동해라는 공간이 가진 물리적 특성이었다. 이 지역은 연중 파고 변화가 크고 겨울철에는 순간 최대 파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태풍의 이동 경로까지 겹치면 일반적인 해상공사 기준은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 울릉공항은 이런 환경 조건을 전제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프로젝트였다. 케이슨 공법이 선택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 매립 방식으로는 파도 에너지를 견딜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울릉공항에 투입된 케이스는 하나하나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각각의 방파제이자 기초지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케이슨들은 바닷속에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설치되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상부 활주로 구조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케이슨 설치는 공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단계로 꼽힌다. 설치 과정은 단순한 중장비 작업이 아니다. 먼저 해저 지반을 정밀 조사해 침하 가능성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케이슨 하부 보강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이후 바지선으로 이동된 케이슨을 파랑과 조류를 계산해 특정 시점에 투하한다. 이때 기상예보, 오차, 해류 변화, 시야 제한 중 하나만 어긋나도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실제로 울릉공항 공사에서는 기상 악화로 인해 예정된 작업이 수차례 연기되었고 이는 전체 공정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상부 구조물 문제다. 활주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하중, 반복 피로, 제동 시 마찰 열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길이가 제한된 만큼 항공기가 최대 성능으로 이착륙하게 된다. 이는 곧 활주로 표면과 기초 구조에 가해지는 부담이 일반 공항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그래서 포장 두께, 배수 구조, 하중 분산 설계가 일반 기준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적용되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바람이다. 울릉도는 지형 특성상 돌풍과 난기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상 위에 형성된 활주로는 이러한 바람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풍향 분석과 접근 경로 시뮬레이션이 반복되었고 계기 접근 방식 또한 제한적인 조건을 전제로 설정되었다. 즉, 울릉공항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운용 여건은 매우 까다로운 공항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히 돈과 시간이 투입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연 조건, 기술적 한계, 안전 기준이 동시에 충돌하는 지점에서 하나라도 타협하면 전체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래서 공정은 느렸고 매 단계마다 재검증이 반복되었다. 겉으로 보면 진도가 더딘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실패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기술적 난관을 하나씩 넘는다고 해서 공항이 곧바로 정상 운영 단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조물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것은 공사 현장이 아니라 실제 운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울릉공항 공정이 눈에 띄게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구조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였다. 케이슨 설치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해상 구조물의 윤곽이 드러나자 외부에서는 비로소 공항이 실제로 완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계획 대비 상당 부분을 넘어섰고 핵심 공정은 이미 반환점을 지난 상태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2년, 숫자로 보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2단계에서의 2년은 결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업의 중심은 상부 구조와 운용 인프라다. 활주로, 본체와 유도로, 계류장 기초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공항의 기능적 형태가 완성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동시에 관제시설, 항행 안전장비, 조명 시스템과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하나씩 배치되고 있다. 공항이라는 시설은 활주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항공기가 접근하고 착륙하며 다시 이륙할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시스템이 동시에 정상 작동해야 한다. 문제는 이 모든 작업이 울릉도의 기상 조건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일정표는 존재하지만 실제 공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강풍과 높은 파고가 반복되면 장비 반입이 지연되고 해상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작업 가능 일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로 인해 남은 2년 동안의 공정관리가 울릉공항 완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시험 단계다. 공항시설은 완공 즉시 개항할 수 없다. 각종 구조물 안정성 검증, 활주로 하중 시험, 항행장비 정확도 점검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이다. 특히 울릉공항처럼 특수한 입지 조건을 가진 공항은 시험 비행과 시뮬레이션 과정이 일반 공항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분명하다. 물리적 완공과 실제 개항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존재한다. 구조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항공편이 안정적으로 운항되는 것은 아니다. 공항 운영의 조건은 건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요구한다. 인력 배치, 항공사 참여, 운항 기준 설정 같은 요소들이 뒤늦게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울릉공항의 현재 단계는 단순한 공사 막바지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 성공을 실제 운영 성공으로 전환해야 하는 구간이다. 남은 2년은 콘크리트를 쌓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공항이 과연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울릉공항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섬에 공항 하나가 생긴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이 공항은 울릉도의 생활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점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배편과 헬기에 의존해 외부와 연결되어 왔다. 날씨가 나쁘면 이동은 즉시 단절되었고 이는 곧 경제활동과 행정서비스, 의료 대응까지 동시에 멈춘다는 뜻이었다. 공항은 이 고리를 끊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등장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울릉공항은 관광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장시간의 해상이동과 높은 기상 불확실성이 방문 수요를 제한해왔다. 항공 접근이 가능해지면 체류기간이 짧은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고 이는 숙박과 서비스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의 소비 패턴 자체가 변하는 구조다. 물류 측면에서도 변화는 크다. 항공 운송이 가능해지면 신선식품과 의약품 공급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는 주민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까지는 기상 악화로 인해 공급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항은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략적 관점도 빼놓을 수 없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섬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공항은 민간 시설이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접근성과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재난 대응, 응급 이송, 행정 접근성 측면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프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클수록 공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반작용도 커진다. 운영이 불안정하거나 항공편이 제한적으로만 운항된다면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울릉공항은 성공하면 상징이 되지만 실패하면 오랜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모두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공항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문제는 이 가정이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조물과 시설, 의미와 기대가 아무리 충분해도 단 하나의 요소가 빠지면 공항은 계획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울릉공항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공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져온 문제가 있다. 공사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다. 바로 실제 운항을 맡을 항공기와 이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운항 여건이다. 이것이 바로 개항을 앞둔 울릉공항이 안고 있는 단 한 가지 결정적인 부족 요소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약 1200m 수준이다. 이는 중대형 여객기가 사용하는 일반 지방공항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다. 이 길이에서는 항공기 종류가 자연스럽게 제한된다. 현재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소형 터보프롭 항공기 계열이다. 문제는 이 항공기들이 기상 조건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울릉도는 안개와 돌풍이 잦고 시계 조건이 급변하는 지역이다. 항공기가 착륙 가능하더라도 결항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항공사 입장에서 울릉 노선은 매력적인 노선이 아니다. 수요는 계절에 따라 크게 출렁이고 결항 위험이 상존한다. 항공기는 한 대가 투입되면 정비와 승무원 운용까지 묶여야 한다. 이 노선을 위해 별도의 항공기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면 수익성 계산은 더욱 어려워진다. 공항이 완공된다고 해서 항공사가 자연스럽게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여기에 운항 기준 문제도 겹친다. 울릉공항은 접근 절차와 이착륙 조건이 까다로운 공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종사 숙련도, 훈련 비용, 운항 제한으로 직결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공항은 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채울 항공 운송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개항은 형식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운영 주체다. 공항 운영 인력, 관제 인프라, 기상 대응 체계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기상 관측과 예보 정확도가 낮으면 안전을 이유로 운항 제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이용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번 불편하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공항 이용률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울릉공항 앞에 놓인 문제는 분명하다. 활주로와 시설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굴릴 항공운항 생태계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 이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울릉공항은 완공 이후에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제한된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울릉공항의 마지막 관문은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공항을 하나의 상징적 성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작동하는 교통 인프라로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물리적 불가능에 가까웠던 공사를 현실로 끌어내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개항 이후의 성패는 더 이상 토목 기술이 아니라 운영 전략에 달려있다. 항공기 확보와 노선 안정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고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공공 개입과 지원이 불가피하다. 초기에는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유지해야 하고 반복 운항을 통해 운항 데이터와 기상 대응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이 과정을 버티지 못하면 공항은 개항 직후부터 축소 운용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 관리다. 울릉공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실망으로 되돌아온다. 기상 악화로 결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 운항 편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주민과 이용객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 공항은 만능 해법이 아니라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공항이 가진 의미는 작지 않다. 이 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극한 조건 속에서도 국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이는 향후 다른 도서지역이나 특수환경 인프라 구축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운영에 실패한다면 울릉공항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울릉공항의 완성은 콘크리트가 굳는 순간이 아니라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이착륙하는 날에 이루어진다. 남은 2년은 공사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 공항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시간이다. 바다를 메워 만든 활주로 위에서 울릉공항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